오늘 주제는 양적 완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양적 완화면 미국, 뭐 유럽, 뭐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고 돈을 밀어주는 은행들한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다,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메커니즘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코로나사발 금융위기, 뭐 경제위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뭐 직접 증시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주주의 가치를 보호한다면 사실 채권 발행을 해서 또 은행에서 아니 직접 돈을 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자금을 운영했는데, 사실 채권이 롤오버가 되지 않아서, 채권이 롤오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가 연장이 안 된다면 바로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튼튼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채권 발행이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금은 계속 안정적인 현금으로 아니면 달러로, 그죠? 뭐 채권도 팔고 아직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금융시장 불안하고 뭐 거시경제도 뭐 거의 무너져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흥행이 안 돼요. 만약에 채권 발행을, 만약에 내가 천억 원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1,000억 원을 갚기 위해서 1,000억 원을 다시 재발행을 해가지고 롤오버라고 하죠. 이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올해 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도저히 막아줄 수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 채권을 사주는 거죠. 양적 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뭐 하나 새로운 조항 하나는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제한으로 회사채를 RP를 통해서 우리가 환매부 조건이라고 합니다. 환매부 조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내가 사줄게 라고 하는 조항을 바꿨는데, 그래도 아직도 회사채는 아마 사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간다. 지금 두산중공업 1조를, 저거는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기타 은행들이, 산업은행하고 아마 수출입은행일 거예요. 1조를 그냥 꺼주는 겁니다. 긴급하게. 저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꺼주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은행이 들어가는 거랑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은 양적 완화입니다. 지금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한국은행이 사상적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 보증을 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사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회사채를 산다, 발권력을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금, 뭐 고객 등을 통해서 받아놓은 뭐 예금 가지고 이제 뭐 신용 창출 통해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양적 완화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뭐 미국에 있는 연방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냥 달러를 찍어요. 여기다 하나를 찍습니다. 찍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저것을 하려면 새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은 사실상 양적 완화의 첫걸음을 뗐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죠. RP 시장에서입니다.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나서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자 한국은행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환매부 조건부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데요. 제가 좀 이따가 두 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런 양적 완화 얘기가 우리나라 2008년에도 하지 않았던 양적 완화, 한국형 양적 완화가 왜 나오냐? 너무 기업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롤오버,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 채권을 어떻게 갚냐? 회사에 있는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갚는, 이거 롤오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돈줄이 기업들이 말라가지고 두산중공업은 회사채 1조 원, 4, 5월 만기니까 지금 저것은 양적 완화, 즉 한국은행이 저 1조 채권을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은 다음에 사주는 게 아니라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 일단 긴급하게 1조를 지원해 줬어요. 양적 완화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흥황해운 우리나라 5위의 해운이라는데 회사차 막지 못해서 결국엔 워크아웃을 신청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산업 전반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양적 완화를 할 겁니다. 국회에 긴급하게 법안을 집어넣고 뭐 의결을 통해 가지고 본안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요 그래프 보십시오. 지금 뭐 한 군데서 저기 지금 채권을 만기 연장을 못해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금융기관도 부실화가 돼요. 요거 보십시오. 정리된 건데 SK이노베이션 지금 신용등급을 다 하락시킨다고 하는 건데 사실 SK이노베이션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는 어떠냐?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고 그 빚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 채권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기들이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저렇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흥행이 되지 않아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채권 저게 흑자도선일 거예요.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500억을 갚기 위해서 500억을 발행해야 되는데 500억을 자금 조달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워크아웃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뭐 LG, SK종합화,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S&P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원래 힘들었죠. 지금 중국하고의 그 원가 경쟁은요.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 넘기고 OLED 뭐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코로나발 직격탄이죠. 거기다가 이커머스하고 경쟁해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규모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K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설 주요 산업이 건설 자재입니다. 건설업 지금 뭐 부동산 규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로템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하철 전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죠. 이 회사도 아마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OCI는 지금 중국하고 결국에는 태양광 사업에서 결국 밀려가지고 사업을 철수했죠. 폴리실리콘 사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고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 업체였는데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뭐 항공운수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업체들도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회사채들이 지금 수요 예측보다 이거 보십시오. 수요 예측은 2천억을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참여금액이 보십시오. 1650억. 키움캐피탈 같은 경우는 500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태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이면을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볼 수 있어요. 키움캐피탈 괜찮은데 또 500억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었으면 코로나발 사태가 아니었다. 그러면 저것을 흥행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돈은. 참여 금액은. 근데 저걸 맞추지 못한다. 근데 긴급하게 내가 채권을 저거를 그러니까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70억밖에 안 들어왔다. 발행 못합니다. 저건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상 저것을 중개해주는 증권사들도 돈이 안 되니까 발행을 멈추지 못해. 그러면 500억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돈을 꺼서 갚던 아니면 재무제표에 있는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현금이 있겠습니까? 결국 돈을 또 꺼야 됩니다. 그러려면 채권에 발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그렇게 돈을 꺼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두산중공업 기금 1조 원 지원하겠다. 뭐 이거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원전 포지션이 아마 30에서 40%인데 저게 장기적으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수주를 일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일감이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무려 2,700명이나 되는 기술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조 원을 지금 왜 1조 원을 지금 긴급 자금을 요청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산업은행하고 수출은행에서 각각 절반씩 된다는 거죠. 왜? 채권이 1조 2천억이 4월 만기인데 그걸 못 갚으니까 그걸 못 갚는데 산업은행하고 수출은행이 만약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도나는 겁니다. 저게 부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국판 양적 완화를 여러분들이 뭐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거 조금 용어가 어려울 텐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국판 양적 완화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뭐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RP라고 하는 건데 일정 기간 이자나 조건을 서로 거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좋아. 내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가 1,000억을 채권을 발행하니까 내가 사줄게. 대신에 3개월 뒤에 너가 갚아야 돼. 이런 조건을. 3개월 뒤에 네가 못 갚으면 이자를 더 높인 다음에 뭐 1% 이자였는데 2%로 높이고 2달 뒤에는 뭐 페널티를 너가 제공하고 또 갚아야 돼. 뭐 이런 조건을 꼭 달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근데 요 채권을 뭐로 요 채권이 과연 뭐냐면 정부 채권이나 지방 채권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색 요렇게 일반적으로 요 파란색은 RP 시장이라고 합니다. 환매부 조건부 채권. 여러분들 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정부 채권, 지방 채권 시중은행에 갖고 있는 거죠. 요 정부 채권, 지방 채권은 누가 발행한 거죠? 예, 정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현금을 지급하고 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는 뭐냐? 요 빨간색입니다. 회사채와 어음까지. 지금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요 시중은행을 건너뛰고 여기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을 바로 회사채를 사주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않고요. 지금 긴급하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시중은행 이렇게 RP 시장으로 환매부 조건부 시장을 열어주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대형 1급 A급 회사들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넓히고 회사채 어음까지도 담보로 너가 채권을 발행하면 내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이거를 어떻게 사주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RP 요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크게 신규로 돈을 발행해서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금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빨간색으로 한다면 굉장히 커지겠죠. 요거는 왜 할까요? 요거를 왜 이것을 같이 어음으로 함께 묶어가지고 만약 채권을 발행하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 아까 두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저기 이제 껴들어가는 거죠. 그 채권들을. 그 회사들이 망하니까 이것을 묶어가지고 사주는 건데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무제한으로 해준다. 결국에는 뭐냐. 돈을 발행해가지고. 신규로 돈을 발행합니다.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증가하는 거죠. 굉장히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예를 들면 자, 드디어 한국도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로 가는 겁니다. 미국도 양적 완화를 가죠. 뭐 금융위기 때 했습니다만 지금은 2조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뭐 2 트리리언 달러죠. 우리나라 돈은 뭐 2,800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것은 재정 정책이고요. 양적 완화를 합니다. 지금은 뭐까지 하겠냐? 더 나아가서 주식까지 사주겠다는 기업어음 지금 CP 사주고 있고요. 지방채 사주고 있죠. T본 영반정부 채권도 사주고 있죠. RP도 지금 공급하고 크레딧 라인 딜러들한테 돈도 지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까지 주식까지 사줄래 지금 이러는데 우리나라 추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기업 자금 지원을 58조를 하겠다. 정책자금 대출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도 요건 뭐냐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행들이 아니면 크레딧 라인을 깔아주는 거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기존의 만기 연장되는 것을 많이 더 빨리 뭐 아니면 순조롭게 해주는 거가 많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규로 더 돈을 더 주는 거는 아마 여기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시장 안정화에서 지금 41조인데 이 중에 10조가 뭐냐? 증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0조는 채권시장입니다. 근데 이 채권시장도 지금은 요 발표한 것을 오늘 발표로 뭐냐? 이걸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더. 지금 증권시장이 10조니까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는 30조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풀게. 지금 이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를 한다면 요 채권 시장에 뭐가 요건 지금 국채입니다. 지방채나 그게 아니라 뭐 회사채까지 포함되겠다. 그게 바로 한국판 양적 완화입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면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연쇄도산으로 간다. 그건 뭐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걸 하는데 저렇게 발권용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찍어서 돈을 밀어준다.
분명 부작용이 납니다. 뭐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는 뭐 그렇죠. 뭐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맞아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 부작용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2008년에도 하지 않았던 양적 완화를 드디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렇게 입법 과정을 고쳐가지고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회사채도 사줄 거야 지금 이러는데, 막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뭐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저것을 조만간 입법 과정을 거쳐서 아마 저것을 시행하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RP 시장을, 그저 회사채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RP 시장은 조건부, 환매부 조건부 채권 시장은 내가 40조가 아니라 30조도 아니라 무제한으로 사줄게 라고 해서 일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거 보시면 잔인한 4월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 보십시오. 다 지금 대기업들이고 우리나라를 다 이끄는 기업들 아닐까.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최고의 뭐 정유기업, 화학기업 아니겠습니까? SK, LG화학, LG디스플레이, 여기 다 대기업이고 너무너무나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지금 저렇게 신용등급 내려가고 기업이 어려서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한다. 저거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실업이 늘어나고 40대, 50대들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또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신규로 들어가는 일자리도 줄어들 거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 경제적인 겨울이 오고 있고, 이 겨울을 잘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힘없는 우리 뭐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힘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 상황을 아마 지금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략을 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뭐 투자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큰 피해 없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